안녕하세요. 자, 저는 제가 예전에 초등 방과 후 강사를 준비하는 꿀팁 같은 것들을 조금 알려드렸었는데, 그때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적어달라고 제가 2탄의 영상을 준비한다고 했었죠. 근데 벌써 1년이나 지나버렸어요. 그때 당시에 머리가 거의 단발이었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완전 길어졌죠. 일찍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. 서류 면접은 붙은 상태인데 대면 면접 시 수업 시연도 하나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.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. 학교마다 다른데 하는 학교들도 있다.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수업 시연을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고, 춤을 가리키는 그 설명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학교도 있었고, 어떤 경우는 이제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, 뭐 인사법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많지는 않아요, 진짜. 자, 두 번째. 댄스 수업이라 교재가 따로 없는데 방과 후 선생님은 교재나 수업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?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, 저도 과목이 방송 댄스예요. 교재가 따로 없어요. 그래서 교재에 대한 서류들은 제출 안 하셔도 되고, 뭐 수업 자료 이런 것도 한 번은 제가 준비해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방송 댄스 그때 같이 면접 보시는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.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셨냐고 하면서.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. 여러 과목들을 공지를 하면서 수업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라고 했었던 거고, 방송 댄스에서는 그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저만 준비했어요. 그리고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어요. 궁금해 하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질문.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방과 후 자격증이 필요한 걸까요? 라고 해주셨는데, 방과 후 자격증이 있으면 진짜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해요. 왜냐면 관련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서류 들어가는 점수에서부터 일단은 플러스가 돼요. 근데 이거를 대신해서 다른 자격증들, 관련 자격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 하시면 없으셔도 되고,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으시면은 그 방과 후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죠. 자, 네 번째 질문. 방과 후 선생님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? 민간 자격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. 자, 방과 후 선생님들 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플러스가 되긴 하겠죠. 근데 저는 없어요. 꼭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없습니다. 그리고 방과 후 교사 자격증 자체가 민간 자격증이고, 저는 그리고 댄스 지도자 자격증이 또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민간 자격증이에요.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 질문. 이 질문은 월급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, 월급은 정말 저도 때에 따라 너무 다르고 달에 따라 다르고 그러거든요. 이거는 인원수당 받기 때문에 인원을 어떻게 많이 모은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, 학교마다 수강료로 받는 그 금액 자체도 학교마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. 그냥 제가 월급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, 한 학교당 원래 받는 금액이 최소가 저는 한 30, 그리고 최대가 120 이 정도 됩니다. 한 학교당. 학교마다 다 달라요. 여섯 번째 질문인가요? 맞나요? 처음 경력 쌓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는데 처음 합격한 팁이 있으신가요? 제가 첫 번째 학교 합격되었었을 때는 그 학교가 토요일에 하는 수업이었어요. 토요 수업이었었고, 그리고 방과 후 강사님들이 거의 토요일 수업은 또 안 하려고 하시겠죠? 근데 그때 당시에 방과 후 토요일 수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주말 수업이었었고,
그냥 그때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랑 면접을 본 게 딱 두 명이었었는데 원래 한 분은 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던 선생님, 그리고 저, 이렇게 둘이었어요. 근데 서류 지원은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혔었던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, 아무튼 면접은 둘이서 봤었는데 면접 볼 때 이미 그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고 이래가지고 의아했었거든요. 저는 또 마루타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평이 되게 안 좋으셨던 거예요. 학생이나 학부모님 분들께 평이 되게 안 좋아서 선생님을 새로 구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, 학교에서. 근데 면접을 보는 게 저랑 그 선생님 둘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뽑혔습니다. 그렇게 해서 처음 방과후 그 수업을 하나 시작하기도 했고,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봤었을 때 처음 구하시게 되면은 12월, 1월, 2월 이때는 경력자들도 교육청 사이트를 매일 볼 때예요. 왜냐면 재계약하는 학교도 있고 뭐 다른 학교도 또 새로 구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때 많이 바뀌거든요. 그래서 그때 경력자들은 그때 많이 보고,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3, 4, 5월이 1분기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한 4월, 6, 7, 8이라고 하면은 한 8월, 7월 말, 약간 이럴 때쯤? 이럴 때 새 분기가 바뀌기 전에 중간에 강사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새로 학기 중에 새로운 선생님을 구해야 될 때, 이때는 근데 경력자들은 잘 그때 안 보는 것 같아요. 저 같아도 안 보거든요, 잘.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, 지금 저는 월화수목금이 이미 다 차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중간에 그렇게 사이트를 안 봐요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찾게 되신다고 하면은 일단 경력자분들이 그 시즌에는 잘 안 보시기도 하고 하니까 경쟁률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제 꿀팁으로는 학기 중간에 바뀌는 이런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를 보려면 거의 심심치 않게 계속 뭔가 주기적으로 교육청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?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에 붙을 때 아무튼 그렇게 붙었고, 그 뒤에는 그 경력 한 개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그 다음 연도에 할 때 원서 120개 썼어요. 원서를 120개 쓰고서 한 4개 붙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기고 저희 방과후 교사분들이 진짜 코로나 때 수업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진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 복귀하시고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니까, 자, 새로 하시는 분들도 이번 연도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랄게요.